수레가 마차로, 자동차로, 비행기로 이동수단은 한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528강입니다. 오늘은 수레차자와 관련된 7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수레차자입니다.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죠. 이 수레차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옛날에 수레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인 것이죠. 그 바퀴와 몸체를 형성한 그런 글자가 수레차자입니다. 그 바퀴와 화물칸을 형성한 그런 글자인 것이죠. 글자를 보면 위아래로 한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퀴이죠. 또 위로 뚫을 골자가 있는데 여기는 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축이죠. 그리고 화물칸은 받전자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수레차자는 수레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인 것이죠. 수레의 두 바퀴와 화물칸을 형성한 글자가 수레차자입니다. 수레차자의 사용 단어로서는 전차복 후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는 뜻으로서 앞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차량이라고 할 때나 탑이라고 할 때도 수레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수레차자에 또 하나의 기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수레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군사군자입니다. 군사군자는 군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인 것이죠. 군사군자는 지붕멱자와 수레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붕멱자는 지붕을 의미하고 덮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죠. 그래서 군사군자는 지붕 아래 수레가 있는 곳이 군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는 마차나 전차 등 수레가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군사군자입니다. 요즘 군대라면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옛날 군대는 군인들보다도 마차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전쟁에 더 중요한 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차나 전차 등이 모여있는 곳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군자는 군대를 표현하는 것인데 지붕 아래 수레가 있는 곳이 군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마차나 전차 등 수레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요즘에는 탱크 같은 전차들을 상상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마차였습니다. 이 마차가 전쟁의 중요한 전쟁 물자였던 것이죠. 군사군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군자는 지붕 아래 수레가 있는 곳이 군대라 표현하면서 군대에는 마차나 전차 등 수레가 모여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천군만마가 있습니다. 천군만마는 천명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이란 뜻으로서 상당히 많은 군사와 말의 준비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군인을 할 때나 군대를 할 때도 군사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첨화헌자입니다. 첨화헌자는 첨화를 의미하고 춘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첨화라는 것은 석가래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통칭하여 이루는 말이죠. 기둥 중에서 석가래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그 부분을 첨화라는 것입니다. 이 첨화한자는 수레차자와 방패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방패간자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 방패는 지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첨화한자는 수레를 지키는 곳이 첨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수레를 보호하는 장소가 첨화라는 것이죠. 수레가 있으면 이 수레를 처마 밑에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바람으로부터 수레가 보호되는 것이 첨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수레는 집에서 중요한 물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마 밑에 보호했던 것입니다. 처마 한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마 한자는 수레를 지키는 곳이 처마라 표현하면서 처마는 집에서 수레를 보호하는 장소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오죽헌이 있죠.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율곡 이희 선생이 태어난 집입니다. 뜰 안에 오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죽은 대나무의 일종이죠. 또 동원이라고 할 때나 원이라 할 때도 첨화 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레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연할 연자입니다. 연할 연자는 연하다는 뜻도 있고 연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단단하지 않고 힘이 약한 것이지요. 이 연할 연자는 수레차자와 하품 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품 흠자는 하품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연할 연자는 수레가 크게 입 벌린 모양이면 연약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의 몸체에 바퀴가 헐렁하면 품질이 나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수레바퀴에서 축이 끼게 되는 이 구멍이 헐렁하면 연약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수레바퀴와 수레 몸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바로 이 구멍인 것인데 여기가 헐렁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에서 축과 연결되는 이 구멍이 헐렁하면 수레는 덜컹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헐렁한 것을 입이 크게 벌린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연자는 수레가 크게 입벌린 모양이면 연약하다고 설명합니다. 수레의 몸체에 바퀴가 흘러가면 품질이 나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연골이 있죠. 연골은 아직 뼈대가 굳지 아니한 어린 사람이란 뜻으로서 식물이 다 자라지 아니한 연한 상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질이란 말도 있죠. 연질은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말합니다. 또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바퀴자국 괴자입니다. 바퀴자국 괴자는 바퀴자국을 의미하고 궤적을 의미합니다. 이 바퀴자국 괴자는 수레차자와 아홉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홉글자는 숫자 9을 의미하는데 수수로 사용되게 되면 최선의 노력이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9은 완전 숫자인 열의 바로 전 단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다른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열은 완성 단계이고 바로 전 단계가 9인 것이죠. 그 단계를 최선의 노력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자국 괴자는 수레가 9에서 만들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가 최선의 노력으로 진행할 때 궤적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바퀴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국이 바로 자동차에 지나가는 흔적인 것이죠. 자동차의 엔진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 수레는 좀 더 다르죠. 옛날 수레를 끌고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수레에서 바퀴 자국이 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겨우 굴러가는 것이죠. 수레가 굴러가는 것이 결과라면 그 자국은 그 노력에 대한 흔적인 것이죠. 바퀴 자국 괴짜는 궤적이 수레가 업에서 만들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가 최선의 노력으로 진행할 때 궤적이 생긴다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거동궤 서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동궤 서동문이라는 말은 여러 지방에 수레의 넓이를 같게 하고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는 뜻으로서 표준화로 천하를 통일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궤도라고 할 때나 궤적이라 할 때도 바퀴적 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레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도울보자입니다. 도울보자는 돕다는 뜻이 있죠. 이 도울보자는 수레차자와 글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글보자는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보자는 수레를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를 이용하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누군가를 도우려 하면 그 도움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끌고 가서 돕게 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도울보자입니다. 도울보자는 수레를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해서 수레를 이용하게 되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보시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군안은 수레를 놓아서 환란을 구한다는 뜻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미치지 못한 것을 보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보필이라든가 보좌라고 할 때도 도울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비교할 교자입니다. 비교할 교자는 비교하다는 뜻이 있죠. 비교할 교자는 수레차자와 사귈 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지요. 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뜻도 있고 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교자는 수레가 교제하는 모양이 비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방향으로 달리는 수레는 좋은 비교 대상이라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마차라면 이 두 대를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누가 빠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자동차 경주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보게 되면 두 자동차가 서로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둘이 나란히 가지요.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좋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은 차인지, 어떤 게 더 빠른 차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할 교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장단상교가 있습니다. 장단상교는 길고 짧음을 서로 비교한다는 말로서 상대적 관계에서 비교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비교라고 할 때나 교차한다고 할 때도 비교할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레차자가 사용된 일곱 번째 관련자는 무리배자입니다. 무리배자는 무리를 의미하죠. 무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 등이 모여서 뭉친 동아리를 말합니다. 이 무리배자는 안일비자와 수레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안일비자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무리배자는 수레가 아닌 것이 무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이죠. 옛날 군사들이 이동할 때 보면 앞에 몇 대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대만 지나가기도 하고 서너 대, 너댓 대의 수레가 앞에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많은 군사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앞에 가고 있는 수레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 길게 따라가고 있는 군인들이 무리인 것이죠. 앞에 있는 수레가 무리가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군인들이 무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무리 배자는 수레가 아닌 것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레 뒤에 따라오는 그것이 무리라는 것이죠. 수레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몰입배가 있습니다. 몰입배는 온갖 수단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인배라고 할 때나 선배라고 할 때도 무리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레차자와 관련된 7개의 한자를 수레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